커뮤니티 여론을 보니까 네. 지금이 이번 장에 비트코인 싸게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네. 의견도 있고 지금 잘못 샀다가 물리면 3년 동안 피눈물 흘리나 절대 사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주동님은 비트코인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코로나 시즌을 좀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시장이 폭등하기 전에는 한번 큰 조정이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안 왔었단 말이죠. 다운 조정이 네.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재미로도 이게 조정이야? 이게 조정이냐고 이런 그렇죠. 말도 이제 코인러들 기준으로는 20% 그렇죠. 빠진 건 조정이 아니지만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번 하락을 통해서 30%란 그런 수치가 왔단 말이죠. 조정이 최고점 대비. 네. 과거의 30% 조정은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으로서 약 가격이 10배 오르는 동안 한 3, 4번의 큰 조정이 왔었습니다. 그게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옳다구나. 이번에 정말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를 채웠구나. 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어디가 바닥일지 우리는 섣불리 장담 못합니다.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현재 7천만 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8천만 원이 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더 빠져서 7,500, 7,000 그리고 6,000까지도 올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즌인 기간 동안을 놓고 보면은 저도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마지막 기회인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잡느냐. 그쵸, 이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게 그러니까 모든 가격대 제가 얼마까지 과연 떨어질 것으로 우리가 최악의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는가. 네.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7천에서 6천이 오더라도 그 구간대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6천보다 더 빠지면 어떡할래? 5천 갈 수도 있잖아요. 5천 갈 수도 있고 뭐 4천 갈 수도 있잖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나는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분할 가격대를 위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다 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밑에 대놓으시는 분들 4,500에 뭐 예전에도 막 10K 간다 이러면 네. 맞아요. 뭐 1,000만 원대까지 간다고 맞아요. 이래서 막 1,000만 원에 대놨대 하나도 못 사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한 가격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요 정도는 좀 유효하게 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가격대에다가 분할 매수 포진을 좀 걸어 놓는 거죠. 혹시나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예비로 좀 더 걸어 놓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그 구간에서 반토막이 더 나도 나는 버틸 수 있다 하는 분들은 그런 구간까지 좀 철저하게 생각하셔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아직 조정이 완전 끝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어떻게 이 조정이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반감기도 지났고 네. 타이밍 상으로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1월, 12월부터 뭐 랠리를 시작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이전까지만 분할 매수 잘해서 현 가격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하더라도 내년에 수익 낼 가능성은 충분히 크게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7, 8천 구간도 나쁘지 않다.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6,000대까지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도 그 있다. 부분까지도 대비는 하셔라. 그래서 약간은 좀 남겨놔. 그렇죠. 그 구간이 오면은 더 살 정도의 현금도 좀 나눠놔라. 근데 지금 요거는 일부에서 얘기해 주시면 경기 침체가 안 왔을 때를 가정하고 그렇죠.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정말 우려하시는 경기 침체가 와서 모든 자산 시장이 무너지는 시장이 되면 네. 지금 가격에서도 막 4, 50%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6, 7천만 원대로 샀던 그 개수가 당장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네. 코로나 이후 시기에 정말 10배 올랐던 걸 감안하면 오히려 더 고점은 높아질 수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경기 침체보다 더 좋은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폭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 6천, 7천 구간을 폭으로 잡았는데 네. 실제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와서 시장이 막 다 폭락을 한다. 네. 그럼 이게 뭐 5천, 4천 구간까지도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리면 나는 다 버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그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내가 버틸 수 있어. 앞으로 1년 가져갈 거야. 그죠. 뭐 사면 좋겠냐. 장기 투자한 거야. 내 반토막 나도 버틸 수 있겠냐. 갈 수가 있다. 난 네. 살 거다라고 했던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10% 20%만 빠져도 당장 전화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빠지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내가 조금씩 나는 매달 사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은
또 꼭 한 방에 들어갔대요. 맞아요. 한 번에. 그리고 쌀 때 안 사고 있다가 비쌀 때 샀대요. 그리고 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대출 받아서 사고 아이고. 주변 지인들 돈 끌어서 빌려서 사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뭐 전세 내주고 전세 금으로 투자를 막 과감하게 인생 역전하려고 막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존재하고 각자의 자금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입장은 지극히 본인만의 현금 여유 자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굶더라도 네. 배고프더라도 그래 오늘 하루만 버티면은 내일부터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참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연끌한 사람들은 그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당장 갚아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마이너스가 났어. 네. 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고 원금의 절반이라도 건져서 이 대출을 갚아야 하나 친구한테 빌린 돈을 갚아야 되나 부모님한테 얻은 돈을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지배를 하게 되고 네. 언론에서는 더 떨어진다 그치, 뭐, 더 뭐, 큰일 났다 난리 이러거든요. 났다고 하죠. 그걸 못 버텨내는 거예요. 와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결국은 털리고 나오게 된다. 손절을 한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지 바보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그렇군요. 예. 그럼 결국에 이제 내려갔을 때 버티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인 자신을 너무 모르고 투자 시장에 달려들었다. 예. 실제로 제가 친한 형 중에 한 분이 지지난 사이클 2017년도에 네. 특정 알트코인을 네.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는 저도 뭐 알트코인을 막 더 좋아하고 이럴 때거든요. 사자 사라 괜찮다라고 했는데 와 한 일주일 들고 있더니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들고 가겠다라면서 팔았어요. 예. 그 이후로 막 10배 20배가 갔거든요. 아유. 예. 그런 걸 실제로 못 버텨 하시는 분들이 존재해요. 그럼 결국은 나의 자금이 출처가 여윳돈인지 그렇죠. 대출받은 돈 일시적인 그렇죠. 돈인지 잘 따져서 해야 된다. 여윳돈도 버티기 힘든 게 이 시장인데 빚내서 하는 분들은 필패다. 필패다. 작가님 그러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 역대급 지금 매수 기회라는 분들은 보통 차트를 보시면서 네. 차트 그림을 이렇게 뭐 기영이 투자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차트상 지금 기회다. 이제 뭐 오를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주동님도 차트 분석 많이 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전 주식 시장에서 5만 차트를 다 그러니까 분석해왔죠. 뭐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차트 분석 좀 잘 맞는 편인가요? 중간 중간에 이제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이게 네. 사이클별 좀 다르거든요. 네. 제일 잘 맞을 때는 상승장일 때죠. 그럴 때는 매수한 시점부터 눌림목을 주면 올라가고 또 다른 눌림목을 주면 올라가고 이런 게 무한 반복이 되니까 무조건 눌림목이 오면은 사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상은 눌림목이라 하거든요. 그런 차트의 패턴이 오면 무조건 매수만 하면 올라가는구나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그런 타점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차트를 잘 맞추시는 분들이 2020년도 같은 장 2018년도 같은 장에 만약에 눌림목으로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냥 그때 이후로 모든 알트나 비트코인 하락이 막 70% 또는 알트들은 90%까지 하락했거든요. 백 수천 가지 차트 패턴이 무의미하다.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별로 좀 달라요. 상승 초입기에는 잘 맞고 하락 초입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상승할 때는 사실은 웬만큼 사도 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하락할 때 잘 맞춰야 되는데 그때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상승의 최고 마지막 끝물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가까운 불장을 생각하면 2021년도지 않습니까? 네. 그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확 반토막이 정말 왔어요. 네. 한 4, 5천까지 왔다가 다시 또 8천만 원을 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또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아니다 이거 다시 올라간다. 1억 간다. 그때 또 다 달라붙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을 너무 지나고 와서 보면은 그 차트가 다 맞아요. 근데 막상 내가 현 시점에 닥쳐 있는 그 차트 모양을 대입해서 이럴 수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대입해 보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럼 지금 같은 약간 혼돈의 조정장 상승장 속이지면 조정일 때는 네네. 이때도 좀 맞추기 어렵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로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네. 과거 2021년도에 전고점 두 곳을 이제 지지하는 형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고 지지해 준다면 상승 초입으로 저는 판단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뭐 차트는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참고할 뿐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네. 사람들이 뭐 차트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네. 막 그런 비법이 다 있는 줄 아시는데 코인 시장은 특히 더더욱 네. 모든 것을 차트적으로 대입해 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봉도 너무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거든요. 뭐 하다못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1분봉으로 보시는 분, 틱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또 4시간 봉을 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일봉, 주봉 다 대입해 보면 와 1봉 차트는 맞는데 또 15분 봉은 또 안 맞네. 막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 헷갈려. 이렇게 도저히 진짜 어디다 끼워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뷰로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4시간 4시간. 최소 4시간 그리고 일봉 주봉 주봉으로 보면은 과거 사이클까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긴 장기적인 그런 차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작은 걸 놓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차트에만 접근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네. 비트코인이 과거 막 10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네. 2배 오르기 전에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팔고 너무 막 10배 가고 4배 가고 2배 이상 가고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매도 시그널이 그만큼 많이 생겨요. 차트 분석으로는 지금 떨어질 거니까 매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10배 가더라.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단기 고점에 팔고 지금 같을 때 사고 해서 사팔사팔하면서 물량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근데 어떻게 되면 본인 갖고 있는 수량이 더 줄어드는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동님도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해봤죠. 안 맞는군요. 물론 그때 타점은 잘 맞아서 순간 벌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큰 그림을 우리가 사이클 동안 이미 3사이클이 다가왔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잘 맞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벌었으면 장땡 아니야 이런 건데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들고만 있었던 게 최고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그냥 갖고만 있었던 것보다는 17년도에 한번 팔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사 모으고 그렇죠. 21년도에 팔고 다시 지금 자작년부터 좀 사 모으고 이런 걸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가만히 갖고 있는 것보다 수량을 더 늘릴 수는 있겠네. 이런 판단이 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유튜브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할 시기다. 2천만 원 실질적으로 3천만 원대일 때 실제로 그 작업을 하고 유튜브에서도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사이클은 언제냐? 2025년 정도를 보는 거죠. 지금 2024년이니까 2025년 정도만 되면 분할 매도 잘하면은 그 큰 한 사이클 온건히 다 매도하겠구나. 그러면 다시 2024 6, 7년부터 좀 하락하고 올라갈 그렇죠. 때쯤에 모두 또 죽는다 할 때부터 또 분할 매수해 나가면은 그 수량 모으는 걸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이런 판단으로 제가 투자 포지션을 잡은 거죠. 큰 사이클 단위로 이제 그렇죠. 해야 되겠다. 비트코인 투자 초기에 차트로 접근했을 때는 물론 성공은 했지만 시간 지나서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좋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4년 주기 사이클에 맞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큰 사이클 주기 한 번 정도는 이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이렇게 큰 사이클로 가시는 게 단타로 차트 보시면서 막 지표 보시면서 하는 것보다 그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하셨는데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압도적으로 낫다.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단타 하시는 분들은 보조지표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 보조지표 시그널 같은 경우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RSI라고 제일 많이 보시는데 단기적으로 30-40%만 올라도 RSI 시그널은 고점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대불장 초입기에 와서 지난 시즌 때도 그렇고 막 5배, 10배 갈 때 이런 시즌 경우에는 RSI 매도 신호가 계속 매도가 계속 찍혀요. 어쩔 수 없이 그 신호를 충실히 받아들여서 매도 하시는 분들은 신호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수익률을 못 누리는 거죠. 조금 오르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래도 좀 잘 맞는 온체인 지표 한두 가지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온체인 지표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예. 항상 보면은 그 해에 가장 잘 맞는 것들을 대입해서 네. 다 끼워 맞췄습니다. 아 끼워 맞췄다.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온체인 지표들이 변화됩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 가장 우리가 많이 바라봤던 게 모 외국 해외 투자자였는데 네. 그 플랜 B라는 투자자가 있었거든요. 유명하잖아요. 네, 아주 유명했죠. 네. 그 사람 피어 투 피어 그 모델을 네. 딱 내세우고부터 너무 잘 맞았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 데이터를 그 현대 시점에서 다 끼워 맞춘 거거든요. 네. 근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플랜 B가 틀려버렸죠. 그 온체인 지표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좀 신뢰하고 보는 그런 보조 지표, 온체인 지표가 또 뭐가 있냐면 MVIB라고 있습니다. MVIB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MVIB 지표가 지지난 사이클까지는 거의 100% 들어맞았습니다. 그럼 뭐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부터 그 지표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네. 지난 사이클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도 구간까지 오지 못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그 지표를 100%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고점에서 매도 못하고 다 물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겁니다. 그럼 지금 와서 또 어떻게 뭘 보느냐 하면 그 MVIB Z라고 또 새로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과거에 잘 맞았던데 지난 사이클에 안 맞았던 것들은 조금 소외당하고 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를 현 시점에서 좀 끼워 맞춘 그리고 과거에 그런 모델들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딱 수치화해서 끼워 맞춰서 그런 흐름을 딱 맞췄잖아요. 네. 그런데 안 맞기 시작하니까 네. 수정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수식을 또 다른 걸 넣어가지고 그쵸. 또 다른 이름의 온체인 지표가 나오고 지금 이렇게 되는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 늘 그런 온체인 지표 중에 가장 잘 맞았던 거는 현 시점에서 끼워 맞췄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이 되면은 MVIB 지표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닿으면 매도할 거냐? MVIB Z도 어디다 하면 매도할 거냐? 걔네들은 정확히 시그널이 아니잖아. 네. 그럼 뭘 또 끼워 맞출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유행이 온체인 지표도 계속 타는 것 같아요. 온체인 지표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에 맞췄기 때문에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그렇죠. 미래는 못 맞춘다. 그렇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제가 20년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맞는 보조 지표들 그런 걸 개발했는 애들 그 당시에 한 획을 다 그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뭐 그거를 우리가 써먹을 수 없느냐? 그쵸. 그때뿐이었던 거죠. 네. 그때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잘 맞는 수식을 모두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수식을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뽑아내 차트 모양 종목을 뽑아내는 그런 지표들을 계산해서 종목 추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대입하니까 이대로만 했으면 수익률이 뭐 몇천 프로 몇만 프로가 되는 건데 그대로 자동 매매를 프로그램 넣잖아요. 네. 안 돼요. 일주일에도 마이너스 나고 과거 데이터 진짜 2000% 3000%였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에 다 맞춘 그런 수식은 앞으로는 의미 없다라는 거죠. 우리 점쟁이 만약에 찾아가잖아요. 네. 이런 비유하긴 그런데 이상하게 잘 맞춘 점쟁이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미래는 하나도 안 맞잖아요. 미래는 안 맞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동님 온체인 지표도 이거 믿을 수 없고 참고만 하는 거죠. 차트도 참고만 하는 거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뭘 보고 투자를 해서 해야 되나요? 제일 좋은 건 시장 분위기죠. 분위기. 네. 그리고 과열. 어느 정도로 과열됐냐. 그리고 개인들의 이성. 지금 얼마나 조금 도박성으로 접근하느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온체인 지표도 참고해야 됩니다. 네. 제가 전혀 막 안 맞으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과거 이런 온체인 지표가 이 정도 선에 갔을 때 시장이 과열이었으니까 지금은 약간 안 들어맞더라도 거기에 좀 못 미쳤을 때라도 과열로 판단하는 그런 약간 응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러면 MVIB가 막 8, 9 막 이렇게 가야 신호였다면 지금은 6, 7로만 접근해도 과열로 뭐 내가 응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참고만 하는 거죠. 너무 보조 지표와 온체인 지표는 너무 100% 신뢰하지 마라. 그것도 일종의 보조 지표일 뿐이고
우리가 참고하는 거지 그걸 100% 신뢰해서는 시장의 성공적인 매수 매도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흔히 주식에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그렇죠. 경험이 예. 그 정도는 그래도 좀 맞출 수 있는 거고 운체인지 쪽으로.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매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정도 참고하는 용으로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이 무릎집 된다라고 했는데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알고 보니까 무릎인 줄 알았는데 허리였더라.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생겨요. 코인 시장에는. 그래서 물론 참고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린 거는 그래도 4년 주기 사이클이었다. 4년 주기 사이클은 한 번도 안 틀렸다. 큰 흐름은 똑같았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6개월 그 사이가 최고 피크였더라. 그러면 그 시즌이 온다면 누가 뭐라고 나에게 한들 어떤 온체인 지표가 뭐 시그널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적당히 분할 매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최고점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운이 좋았을 뿐이겠지. 과거에 그런 걸로 한번 큰 성공을 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뭐 한 3,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를 야금야금 파는.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우리 고래들의 방식. 그런 게 실패 없이 수익은 적당히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극대화시키기는 힘들지만 손해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 물리는 않습니까? 것보다 낫다.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